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관련 전문가이신 이소정 변리사님과 이재록 변리사님을 모시고 벤처기업과 특허에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귀하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변리사님, 네. 그 스타트업이요, 특허를 꼭 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권리를 받지 못할 경우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 받아두시면 정말 힘을 내야 될 때를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요새는 또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권리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시작할 때 반드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록 변리사님, 벤처기업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요, 혹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실수한다기보다는 우선 아까 이소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시기를 놓친다.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도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된다거나 워낙 기술 같은 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권리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딜레이 돼서 권리 확보가 늦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 하나로 다 모든 게 보호가 되진 않고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특허도 계속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 기술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꼭지에 대해서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특허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서 보호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 기반으로 상장하는 트랙이 있잖아요. 특허 건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질적으로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해외 특허도 확보한다든지 특허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누적을 시키면은 강력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투자 유치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기술이 중요한 업체들도 있고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상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키워져서 매각을 할 때 상표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놔야지 매각 때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브랜드의 가치, 라이센스에 관련된 어떤 직결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상표를 이제 판매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다 가치 평가를 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 가치 평가를 하면 그 회사 가치 상표의 가치가 70%에서 80%에 이른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처음에는 뭐 아예 상표는 그냥 상호 가치 하나 받으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커서 뭐 1,000억이든 뭐 요즘에는 뭐 1조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있어서 상표를 어느 정도 잘 받아놓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쌓아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권리 확보를 잘 해두는 게 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외 진출을 이제 염두에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 수출을 하신다거나 할 때는 그 수출국이라든지 진출국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해외 특허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진출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미국 특허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어려움이 조금 있으세요. 저희와 같은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 분야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좀 주요 이제 기술인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기보다는 실은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허점 입장에서는 어렵거나 기존에 있는 거를 약간 변형한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창의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특허를 받기 전까지 이거를 하기보다는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퍼스트 무브 전략. 퍼스트 무브 전략이 훨씬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되게 잔혹한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갈 때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낯선 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실은 동업자나 맞아요, 그는. 알던 자나 내부 사람과 나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면은 다들 감정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세요. 출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권리자가 되는데 출원을 하실 때 누구를 권리자로 할지를 굉장히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법인체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이름으로 하시면은 실은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좋은 뜻으로 다 시작을 하시니까
뭐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 동업이라는 게 그렇죠. 뭐 서로 뭐 이익관계가 또 틀리면 얼마든지 횟수가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싸우게 되는 게 이 권리 관계를 가지고 왜냐면 이 권리가 곧 사업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분 변호사께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여기 이소정 변리사님과 이재로 변리사님이 계십니다. 네, 달려오시면 되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서 안 되는 거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처럼. 근데 이름은 보통 등록이 가능하세요.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저의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우연히 그분 이름이 황신혜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신혜에 뭐 이렇게 했는데 황신혜는 누구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요자들이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되게 유명인이 하는 곳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인의 이름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받은 거에서 약간씩 변형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런 질문들 실제로도 많이 하세요. 근데 상표의 범위가 동일 범위만 미치는 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그 무늬가 약간 달라졌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 전에 등록받은 무늬를 바로 이제 연상시킬 수 있거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변형되는 거는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디자인 같은 거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출원하시고자 할 때 저희가 선행 디자인 같은 거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등록받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선행 디자인을 검색을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디자인이나 상표나 이제 동일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이제 미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유사 범위라는 게 이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하기가 이제 좀 애매한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딱 봤을 때 이거는 유사한데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이거는 약간 유사해 보일 수도 있고 비유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딱 저희가 뭐 장담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좀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조금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 심사는 특허청에 이제 출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출원하면은 번호가 이게 날짜별로 쭉 매겨지거든요. 날짜를 매겨가지고 순번대로 가기 때문에 밀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먼저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 굉장히 급한 경우도 있어요. 막 누군가가 이미 치매를 시작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우선심사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은 원래는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특허 관련해서는 제가 뭐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특허 내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체 이제 연구원 분들이나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특허를 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눈높이와 이제 저희의 눈높이가 간혹가다 이제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기술인데 이런 거를 왜 굳이 특허로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특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눈높이에 이제 본인들의 너무 높은 눈높이로 맞추지 마시고 이제 저희와 이제 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면서 이제 특허를 이제 진행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결정하시면 좀 더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현업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그 등록을 안 받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등록까지 다 받았는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최초에 그 좀 허술하게 받아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권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이소정 변리사님, 이재록 변리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허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변리사님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